안녕하세요. 대인관계 능력 10주차 갈등 해결 방안, 갈등 해결 유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0주차 1차 시로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인관계 능력 지도교수 김선조입니다. 이제 정도는 여러분들과 이제 좀 친숙해져서 여러분들 또한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고, 저도, 클래스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출결이라든가 질문, 그리고 피드백 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은 파악하고 있어서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영상을 통해서 수업은 진행하지만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참 뿌듯하기도 하고요. 어, 15차시 기말고사까지 모두 학습을 잘 마치고 학점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잘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9주차에는 갈등의 의미와 원인, 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해 봤고요. 갈등의 쟁점 및 또 유형에 대해서 두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그런 갈등의 쟁점과 유형, 그런 원인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해결하는 그런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런 사례를 통해서 어, 갈등을 해결해 나갈 텐데요. 무엇보다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런 느낌과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다양한 관점에서 그리고 그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학습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어, 직업 생활에서 조직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원만히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이고요. 학습 내용으로는 직업 생활에서 발생한 갈등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해결 방법을 도출할 수 있고요. 직업 생활에서 발생한 갈등을 윈윈, 통합, 갈등 관리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는데 갈등 관리, 뭐 대인관계 능력, 이 학습을 통해서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이런 피드백을 주셨어요. 사실은 짧은 기간 내에 그렇게 뭐 해결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런 관점과 그런 생각들, 그런 걸 가지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변화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갈등 해결은 직장 생활이나 공동 목표, 이런 사회적 목표를 달성할 때도 어, 갈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갈등을 어, 발생시키지 않을 수도 없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갈등은 어떻게 그냥 방치하고 회피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원만하게 잘 갈등을 해결해서 그런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구글, 아디다스, 네이버, 코카콜라, 페이스북, 뭐 스타벅스, 인스타그램, 쿠팡 등 이렇게 다양한 그런 회사들의 그냥 우선 사례들을 이렇게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외적으로도 기업들의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가 간단하게 그런 사례에 대해서 갈등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구글이나 이런 걸 검색을 통해서 한번 사례들을 뭐 주변 사례나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그 구글 사례를 보면은 내부 노사 갈등, 정부 및 규제 기관과의 갈등, 그러니까 이해관계, 기관들과의 이해관계 갈등이 있죠. 그다음에 지정학적 문제 관련 직원 시위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주요 갈등 사례는 뭐 직원 해고 및 노조 활동 관련 갈등, 뭐 예전에 구글은 꿈의 직장으로 불렸잖아요. 그런 회사에서 그 회사에 대한 그런 불평이나 비판하는 그 직원, 노조 활동에 참여한 직원을 4명을 해고했는데 노사 갈등이 아주 심화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직원들은 회사가 데이터 보안 정책을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했다고 또 주장하고 항상 이렇게 상반되게 의견이 갈릴 때 갈등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처럼도 있고 그다음에 성희롱 사건이 회사에서 일어났는데 어, 뭐 회사에서 그런 대처 능력이 미흡했다. 그래서 뭐 성차별 내용의 글을 사내에 공유하여 뭐 해고된 전 직원을 소송한 사례도 있고 또 원격 근무 그 에릭 슈미트 전 CEO가 구글이 인공지능 선두 자리를 놓친 이유가 직원들이 일생활 그냥 워라밸 선호를 지급하며 재택 근무에 대해서 비판적 발언을 하기 때문에 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고 또 그리고 대규모 이제 정리해고, 직원들 해고, 인원 감축. 회사들은 그 불가피하면 회사 운영상 막 조직 그 인원 감축도 하고 대대적인 그런 조직 개편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이제 희생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으로 그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정부 규제 및 기관과의 갈등을 보면 이제 뭐 반독점 관련 그런 소송, 법무부, 뭐 유럽연합 이런 국제기관 뭐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뭐 그런 검색 엔진 및 광고 기술 시장 독점 지위 남용 뭐 이런 것들 인해서 또 소송이 제기도 하고 과징금을 받기도 해요. 그다음에 뭐 한국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논란 여기는 한국 정부의 고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아서 또 갈등.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구글이 독점하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필요하니까 요청하기도 하고 데이터 정밀 지도를 빌미로 이제 우리 국가 보안 안보를 위협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갈등이 또 생기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네,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뭐 그 기업이나 조직을 운영할 때 보면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뭐 아디다스를 또 보면은 네, 아디다스 상황을 보면 아디다스는 멕시코 전통 신발 디자인 표절 논란, 그리스 아크로폴리스 상공 드론 쇼로 인한 뭐 문화유산 훼손 논란, 한국 국내 매장주들과의 계약 종료 및 온라인 판매 강화 정책 등으로 인한 갈등도 발생했고요. 또 하나에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 조직 문화 및 노사 문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조직 문화 문제 때문에 그런 내부 갈등이 생기고 성과급 및 임금 체계 논란, 성과급 산정 기준의 약간 불투명성과 본사와 계열사 간의 과도한 임금 격차로 인해 노조의 사측 간의 갈등이 또 지속되기도 하고 이거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과거 법정 노동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로 인해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고 외부 갈등으로는 저작권 및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뭐 AI 서비스의 정보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네, 다양한 그런 이슈들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코카콜라 갈등 사례도 보면 코카콜라 음료와 위탁 점주 간의 갈등.
LG생활건강이 자회사인 코카콜라의 농협 하나로마트 위탁 점주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해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어, 계약 종료 통보에 이어 직원 인력까지 본사가 데려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점주들의 반발을 사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 해명 상황이 또 발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 코카콜라의 희망퇴직도 사태. 그러니까 희망퇴직을 또 받다가 보면 이제 회사는 구조조정이란 그런 문제로 뭐 희망퇴직 받기도 하고 이제 희망퇴직을 할 때도 약간 전환기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불안한데 그것이 본인들에게 어떠한 이득을 주지 않는 이상은 갈등이 또 생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코카콜라 그 뉴 코크 출시 실패로 또 이런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기타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어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개인정보 유출, 미얀마 로힝야족 혐오 확산, 그리고 데이터 스크래핑 문제 등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혐오 발언, 허위 정보 확산에 악용되는데 여러 논란 증상에서 그렇게 갈등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이제 갈등 사례가 주로 다양한데 이런 사용자 간의 갈등 사례, 뭐 여러 그런 발생들이 뭐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뭐 플랫폼 사용자 간의 갈등도 발생하고 학교 폭력 및 사이버 그런 분량에서도 교실에서 시작된 갈등 인스타그램으로 SNS를 통해서 그런 비공개 계정의 뭐 저격글들인가 학교 폭력의 증거로 제시되기도 하고 다양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스타벅스라든가 뭐 이건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사례를 봤는데요. 여러분들 또한 다양한 갈등 사례를 이거 외적으로도 다양하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쿠팡 같은 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쿠팡도 이제 공정위와 자체 브랜드, PB 상품 검색 순위 조작, 후기 작성 관련 분쟁, 뭐 CJ 제일제당의 LG 생활 건강과 납품 단가 갈등, 그리고 물류센터 노동자 킥플렉셔의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 등, 그러니까 그 자회사의 그런 본인들 회사의 이익만 우선 챙긴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자체 브랜드 상품을 검색하고 또 상에 노출시키고 임직원들이 그런 걸 구매하고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추가하기도 했는데 검색 순위 노출은 조작이 아닌 상품 배열이며 임직원 후기 비중은 매우 낮다고 반박했는데 공정위에서는 입점 업체는 후기 작성 금지하면서 자사 상품 후기를 조작해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지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상해들이 있어요. 제조 유통 업체와의 갈등도 발생하고 납품 가격이나 뭐 개월 수 이런 것들 때문에 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면 좋은데 해결하는 거 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면 또 뭐 갈등, 또 협상,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주변에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선 다양한 갈등에 대해서 우선 살펴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갈등은 어떤 갈등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갈등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자, 다양한 갈등 해결 방법에 보면 사례가 있는데, S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K 박사는 골절 외상에 대한 수많은 수술을 집도하면서 권위 있는 전문 의사로 정평이 나 있어요. 그 명성을 듣고 환자들이 몰려들어 입원실이 부족할 지경이고 수술에 필요한 몰핀, 주사 바늘, 수술 가위 등 재료, 의료기구가 부족해서 자재과에 이런 열흘 전에 주문해 놓았고 아직 입고되지 않아 두 차례나 독촉한 상태예요.
자재가를 책임지고 있는 L 과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난감해하고 있고 자재 창고에 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자재 주문이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K 박사의 구매 주문보다 빠른 주문이 아직 5가지나 있다고 어, 있습니다. L 과정이 월요일 총무부 회의를 마치고 왼쪽에서 붐비는 병원 로비로 걸어 나오는데 오른쪽 복도 끝에서 K 박사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다양한 갈등 해결 방법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 텐데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A, B, C, D, E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중에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뭐 갈등 관리 사례를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한 걸 한번 볼 텐데요. 좀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례 A는 병원 로비로 걸어 나오던 과장은 멈칫하며 순간 어쩌나 하다가 오른쪽 복도로 가지 않고 그 상대방을 피해서 북쪽 다른 복도를 이용해 돌아서 자재가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갈등 해결 모색 5가지 사례가 있는데 사례 A에서는 여러분들 이건 어떤 거 사람을 피해서 네, 돌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는 걸까요? 피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이런 유형은 회피형이라고 합니다. 갈등 상황으로부터 철회 또는 회피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욕구와 본인의 욕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사례입니다. 사례 B는 과장을 보더니 언제부터 직접 만나 따져보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잘 되었다며 로비로 걸어나 재빨리 과장을 막아서고 자재 주문이 어떻게 되었냐고 다투며 물었습니다. L 가정은 병원 규정대로 주문 건수를 해결하고 있으나 그 전에 주문 들어온 걸 처리하느라 아직 구매할 수 없다고 했고 K 박사는 화를 내면서 많은 수술 환자가 대기하고 있는데 당장 주문서를 처리하지 않으면 원장에게 보고하여 문책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자, L 가정은 병원 규정을 무시하면서 수술용 의료 자재를 먼저 구매해 줄 수 없으니 원장에게 보고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반박했어요.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긴 있죠. 여기서는 어떤 것 같아요? L 과장이 주장이 강한 거죠. 자, 요 사례 B는 경쟁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지배형이라고도 네, 말합니다. 상대방 목표 달성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A는 회피형, B는 경쟁형. 자, 그러면 C를 한번 보겠습니다. L 과장은 켈 박사가 성격이 불같고 자기에게 귀찮게 하는 사람을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응징하는 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외과 자재 주문을 규정을 위반해서라도 내일 당장 처리해 주겠으니 하루만 더 기다려 달라며 K 박사를 달랬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자기를 수용하는 거죠. 여기는 사례시는 수용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상대방의 관심을 충족시켜 주는 거죠. K 박사가 성격 불같고 뭐 자기를 귀찮게 하고 또 원장한테 잃는다고 협박도 하고 이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접고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관심을 충족시켜 주고 자신의 관심이나 요구는 희생함으로써 상대방의 의지에 따르는 경향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형은 수용형이라고 합니다. 자, 나는 어떤 유형일지 잘 생각하면서 한번 사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례 D는 K 박사가 난리법석을 떨며 L 과장을 협박하였지만 L 과장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30분간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다가 K 박사가 그럼 다른 건 다 양보할 테니 몰핀만은 내일까지 좀 구매해달라고 부탁했고 L 과장은 병원 규정을 어길 순 없지만 몰핀만은 직권으로 구매해 주겠다고 마지못해 응답했어요. 여기는 어떻게 했죠? 타협을 한 거예요. 협상. 시간도 그다음 협박해서 뭐 다른 거 다 양보할 테니까 몰핀만 구매해 주라니까 직권으로 규정에는 맞지는 않지만 구매해 주겠다. 이런 건 타협형이라고 합니다. 타협적으로 서로 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결정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을 주고받는, 네. 이걸 보통 주고받는다 해서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보면, 먼저 주고, 네. 먼저 주고, 먼저 나중에 받는, 주고받는, 주고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어찌되건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례 2는 K 박사의 다급한 부탁을 받고 L 가정은 환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이게 어디에 가 있어요? 초점이 환자. 그래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병원 이미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감했고, 그래서 L 가정은 M 총무부장과 상의한 결과 외과의 긴급한 상황을 원장에게 보고해서 재가를 받아서 처리해보자는 답변을 받았어요. K 박사는 수술 환자 대기 상태와 자재 부족의 실태를 자세히 작성하여 결재를 받게 되었고, 비록 이틀이 걸렸지만 외과 K 박사와 자식과 L 가정이 모두 만족하는 윈윈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이건 또한 소통의 문제이기도 해요. 서로 윈윈하고 시간이 많이는 안 걸리지만 그래도 조금 걸리더라도 L 가정은 병원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K 박사는 또 이 L 과정을 협박하지 않고 서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데이터를 주고 그런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결제를 받아가지고 원만하게 이렇게 해결을 한 거죠. 이러면은 병원도 좋고 서로에게 그런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럴 경우를 통합형, 윈윈형이라고도 하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간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모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윈윈 해법입니다. 이중 통합형이 가장 바람직한 갈등 해결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인지 한번 자, 좀 전에 위에서 저희가 사례를 5가지를 봤어요. 이런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자유롭게 한번 적어보고 위에 사례들 중 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떤 걸 선택할지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반응을 한번 유형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A는 회피형, B는 경쟁형, C는 수용형. 상대방의 관심을 맞춰주는 거고 자신의 관심이나 요구를 희생하는 거예요. D는 타협형. 서로가 타협하는 거죠.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타협을 해서 주고받는 방식, 기브 앤 테이크를 하고 마지막에는 문제 해결 중심으로 서로 간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모두의 목표를 달성하는 윈윈 해법을 찾는 이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갈등 해결 유형이 통합형이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제로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들이 아주 성실하게 이런 워크시트나 이런 걸 실습해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해서 또 과제로 제출하고 발표해 주신 거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점검하고 이렇게 그 실습을 해보셔야지 그게 많이 도움이 되니까 주변에 뭐 혼자 해보셔도 되고 주변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또 논의를 하면서 점검해보는 것도 그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갈등 해결 방안에 현재 혹은 여러분이 경험한 갈등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윈윈 갈등 관리법 워크시트를 작성하면서 최선의 갈등 해결책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단계는 충실한 사전 준비. 자신의 위치와 관심사를 적어 보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한번 적어보고 상대방의 피력한 입장과 드러나지 않는 관심사를 적어보는 충실한 사전 준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내 관심사도 적어보고 내가 왜 원하는 것이 그것인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입장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관심사를 주의 깊게 살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최근의 갈등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 긍정적인 접근 방식,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는 점을 인정해 보는 거. 너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어? 너는 이러이러한 것을 원하는 것 같은데 맞지? 이렇게 한번 상대방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거. 그 다음에 누이 좋고 매부 좋게 하려는 윈윈우드를 명시해 보는 게 중요한데요. 나는 우리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고 싶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윈윈 절차, 협동적인 절차에 임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또 알아보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기에 나와 노력할 의사가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고 대화 자체가 안 된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대부분은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해결. 나에게 득이 되고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그런 만족할 수 있는 답을 찾아가는 거, 긍정 접근 방식을 찾고요. 음, 세 번째는 두 사람의 입장을 또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라도 동의하는 것이 있으면 또 인정해보죠. 우리가 서로 동의하는 부분을 검토해보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지, 맞지?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점검해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도, 우리가 서로 다른 부분은 이런 것 같은데, 내가 바라보는 것은 이렇고, 너가 바라는 것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맞는지를 서로 인정해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게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어물쩡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이 이런 건데 바로 이런 것이 너희 생각이 맞니? 이렇게 자신이 이해한 바를 점검할 필요도 있어요. 내 생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정리를 해버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고 반드시 상대방의 생각이 그런 건지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윈윈의 규칙, 기준에 동의하게. 이거는 상대방의 중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거죠. 만약 합당한 개런티가 보장되고 작년 계약 비용의 10%가 넘지 않으면 무리 없이 동의하고 2주 안에 실행할 수 있다는 말이지.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동의안을 만들어서 서로 상대방과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어떤 기준이 중요한지 또 말해보는. 내가 중요시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한 방법으로 빨리 실행하는 것. 현재 요금 정책에 부합하게 하고, 그리고 내년 업무 체계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도 얘기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걸 가지고 서로 조율을 해서 같이, 그 기준에 동의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함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거예요. 갈등이 생겼을 때. 다섯 번째는 몇 가지 해결책을 이제 생각해 보는데 해결책에 대해서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거죠. 네. 해결 방안에 대해서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통해서 최종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해결책 평가하기. 이제 4단계에서 세운 기준이 있잖아요. 5단계에서 또 생각하는 몇 가지 해결책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이게 합리적인 건지, 우리가 서로 윈윈하고 그 갈등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서로 그것에 대해서 평가해보는 그런 것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과 또 생각해낸 몇 가지 해결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일곱 번째는 이제 최종 그러면 해결책을 선택하고 그럼 우리 이렇게 해도 되겠니? 그래서 실행하는 것에 또 동의를 하면서 어,
최종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립적인 상황에서는 사고방식을 바꾸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어떨지 머릿속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감정이 이입이 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역지사지는 감정이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느낌을 느껴야 하고 상대방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자, 익히기에는 쉽지는 않지만 갈등 해결에 확실히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입장, 내 의견만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선입견이랑 어떤 편견을 가지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갈등 해결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7단계라고 하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함께 하면서 그 의견도 내고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또 그것이 맞는지 점검도 하고 그래서 최종 해결책을 선택하고 또 실행하는 마지막 그런 것까지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같이 해결하고 좋은 방안, 합리적인 그런 갈등 관리를 통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것으로 10주차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일단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0주차 2차 수업으로 갈등 해결 유형에는 그럼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는데 2차 시에는 갈등 해결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